자, 조금 전까지 제가 스튜던트 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걸,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걸 공부를 했죠. 계산하는 법을 계산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이 스튜던트 T를 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측정한 평균값과 인피니트하게 무한대로 측정했을 때 평균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내가 동전을 100개를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 평균이 있겠죠. 이건 뭐 1 또는 0으로 될 테니까, 그러면 0.5가 나와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무한대로 던지면 이거는 0.5가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혹시나 뭐 100개를 던졌는데 이게 0.48이 나왔다. 이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계산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x1과 x2, 간단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 비교했을 때 A랑 B랑 비교했을 때 평균값이 얼마 나왔는데 얘들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라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짝으로 뭐 이거는 2번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뭐 가도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A 그룹과 B 그룹과의 그 데이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경우 1, 한 가지 쭉 읽어보면 돼요. 한 가지 양을 여러 번 측정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다. 그 답으로 알려진 공인된 값과 비교한다. 근데 공인된 값은 동전 던지기에서는 0.5라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는 공인된 값, 그러면 다른 사람이 측정한 값이 되겠죠. 그러나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이전에 데이터를 쌓아왔던 뭔가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공인된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측정값이 실험 오차 내에 알려진 값과 일치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0.48이 0.5라는 값과 일치하는지. 그죠? 뭐 테스트한 게 적으면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테스트한 게 아주 많은데 0.48이라고 그러면 이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양을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여러 번 측정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얻는다. 두 결과가 실험 오차 내에 서로 일치하는가? 실험 오차 내에 있으면 이거는 같다라고 뭐 측정에 무리가 없이 비슷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밖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 측정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 측정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우 3 같은 경우는 시료 A를 방법 1을 측정한 다음 방법 2로 한번 측정하여 정확하게 같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 다음 B라고 명명한 시료의 다른 방법 A를 한번 측정하고 방법 2를 한번 측정하여 서로 정확히 같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이 과정을 N개의 서로 나오는 시료에 반복한다. 두 실험은 실험 오차 내에 있는가?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2번을 좀 익스텐션, 2번을 좀 넓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위에서 모였던 세 가지가 다음과 같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스튜던트 T 테스트는 다른 셋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내가 측정한 A랑 똑같은 물질로 다른 사람이 측정한 B 이걸 비교, 같으냐 안 같으냐를 비교하는 거고, 예를 들면 제가 호르몬, 단백질, 프로테인 A가 치매 환자군, 치매가 없는 사람 100명을 테스트했는데 그 프로테인 A의 양이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0.1 마이크로그램, 표준 편차가 0.02 마이크로그램이다. 이거는 0.110이라고 칩시다. 13 아니구나. 0.07 0.01 마이크로그램이다. 그럼 얘 두 개가 차이가 나는지, 프로테인 A라는 내 실험에 의해서 프로테인 A라는 단백질이
치매 환자군과 비치매 환자군에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없으면 그냥 이거는 뭐 크게 뭐 우리가 사용하기 힘든 뭔가 치매 환자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군과 실험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T-스테이스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들어는 봤는데 이거 뭐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거 들어는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참 헷갈리는 얘기인데요. 자, 영가설, 눌 하이퍼시스라고 얘기하는 영가설과 그리고 얼터너티브 하이퍼시스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HO는 이 차이가 랜덤 에러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랜덤 에러에 의해서 차이가 설명이 된다. 그러면 얘들은 어찌 보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HA 랜덤 에러로서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과정이 스튜던트 T 테스트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계산한 T값, T 칼큘레이트랑 우리가 테이블이 좀 있으면 보여줄 거예요. 테이블에서 나온 T값을 비교했는데 칼큘레이트한 T값이 테이블보다 크면 이거는 HA를 받아들이면 다르다. 그리고 T 테이블보다 T 칼큘레이트 값이 적으면 H0 0값을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계산한 거랑 테이블에 있는 값을 비교했을 때 계산한 게 크면 이거는 다르다.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게 더 크다. 위에 있게 된다. 그러면 같다고 볼 수 있다. 뭐 이것도 확률이겠죠.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5% 확률을 두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계산값이 T 테이블 값보다 크면 다르다. 반대로 T 테이블 값이 더 크다. 그러면 같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크게 뭐 이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T 값을 계산하라.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T 값이랑 비교해라. 내가 계산한 T 값이 더 크면 이거는 다르다. 대신 내가 계산한 T 값이 테이블에 있는 것보다 적으면 이거는 두 개의 셋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컨피던스 인터벌 95%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기로 했고 황해 무게의 퍼센테이지를 측정하니까 지금 3.29, 3.22, 3.30, 3.23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유도는 3이고 N수는 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평균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설프로 3.19%는 무슨 말이냐면 국립표준기술협회에서 설프가 3.19% 들어있는 석탄 표준 물질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만든 물질을 한 4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평균과 얘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95, 다시 말하면 T 테스트를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했던 T 신뢰 구간을 95%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면 X가 3.20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내가 측정한 것들은 이렇게 되고 다시 말하면 얘들이 만든 3.19%가 이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95% 확률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는 이게 인피니트한 평균.
지금 계산할 거는 인피니트한 평균이라기보다는 공인된 평균으로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인피니트인데 인피니트가 다시 말하면 공인된 다른 걸로 테스트했을 때 아주 정확한 수치라고 판단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표준과학 물질로 만든 석탄의 3.919%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테스트할 무슨 새로운 기술 C를 만들었어요. C 테스트를 그러니까 C 기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C 기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5개를 테스트해 보니까 4개를 테스트해 보니까 이런 형태의 서퍼의 퍼센테이지가 나왔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만든 C 기기가 정확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에 근접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5%의 신뢰 구간을 보니까 95%의 신뢰 구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측정하는 방법은 95%의 신뢰 구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우리가 알려진 건 3.19 여기가 있어요. 그 말은 95%의 확률로 얘들은 시기기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인피니트 값, 알려진 값과 내가 측정한 값을 비교했을 때 내가 측정한 값을 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러면 50% 그러면 95% 확률 밖에 있으니까 이 말은 거의 뭐 시기기는 사용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뭐 95% 안에 있으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95%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두 개의 테스트가 메저먼트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F 테스트를 먼저 해보니까 그 F 테스트 우리 앞에서 봤죠. S1의 제곱분에 S2의 제곱을 해가지고 이게 테이블보다 낮으면 이거는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근데 일단 F 테스트에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평균의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평균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는 10번을 테스트했고 농도가 36.14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36.20이 나왔고 4번을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칼큘레이션 한 게 테이블보다 낮아서 이거는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게 다르다.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그러면 t 값을 계산을 해봅시다. t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t 시험은 다음과 같이 이걸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t를 계산해 가지고 s 합동은 또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거 계산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수치가 얻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t 테이블을 보면 t 테이블이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얻은 게 t 테이블이 잠시만요. t 테이블 t 테이블 값이 뒤에 또 어디 있는데 표 4-4에 보면 잠시만요. 표 4-4 t 스튜던트 t 값에 보면 여기서 스튜던트 t 값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자유도가 총 자유도가 얼마였죠? 자유도 10과 잠시만요. 그래서 뭔가 좀 계산 계속 틀리고 있는데 계산된 값은 잠시만 테이블 제가 잠시만요.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옆에다 열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스튜던트 t 값을 제가 왼쪽에 열어놨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서 calculation 한 값은 아시겠죠? 그냥 이 수치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t calculation이 0.30이 나옵니다. 0.30이 나오고 그리고 표 4.4 여기서 95%의 신뢰도로
신뢰도로 지금 보면 자유도가 얼마가 되죠? 14, 그러니까 15가 되죠. 15가 되는데 2.13mm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2.13mm랑 2.28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총 15개고 최소가 10개고 15개라고 해가지고 이 사이를 계산 뒀는데 T테이블은 그러니까 2.131에서 2.28 사이 10개와 15개 사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총 다 하면 몇 개예요? 지금 테스트한 게 10개랑 14개니까 13개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한 수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테이블 상에서는 우리가 이 두 개 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2.200이라고 생각합시다. 2.2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2.00이고 T 테이블이 2.0이고 T 캘큘레이트가 0.3이면 T 테이블이 훨씬 크죠. 그죠? 다시 돌아가서 T 테이블이 크면 어떻게 되죠? 0 가설을 받아들이고 디퍼런트는 랜덤 에러로 설명이 되고 그러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메저먼트는 결과가 비슷하다,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차이가 있는 건 우연의 오차지 뭐 시스테매틱한 오차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두 번째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측정한 평균과 S1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B라는 사람이 측정한 게 36.20mm몰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47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T 테스트를 다 구했어요. 수치가 나와 있는 걸 다 구한 다음에 T 캘큘레이트를 보니까 0.300이에요. 0.03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테이블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지금 전체 자유도가 총 14니까 13이잖아요. 그리고 13이니까 대충 이 가운데 0.223이랑 0.228 사이에 있을 테니 대략 2.1 아니고 2.131이랑 2.28 사이에 있으니까 대략 2.15 또는 2.0이라고 생각합시다. 2.0이라 생각하든 2.5라 생각하든 지금 계산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T 캘큘레이시 T 테이블보다 작죠. T 테이블이 더 큽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T 테이블이 더 크면 HO를 받아들이는 즉 difference is not significant. difference can be explained with random error. 다시 말하면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개의 실험은 그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만약에 이게 T 캘큘레이시 뭐 3이 나왔다고 하면 반대겠죠? 얘들은 현저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조금 전에 말했던 프로테인 A를 측정한 거랑 측정한 뭐 치매 환자군에서 측정한 거랑 치매 비환자군에서 측정한 거랑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만약에 X는 치매 환자군, X1은 치매 환자군, 2는 비치매 환자군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만약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A라는 단백질은 환자군이랑 비환자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A라는 단백질이 T 캘큘레이트 값이 3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개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어렵나? 근데 솔직히 어렵긴 해요. 저도 이 실험을 하면서 단백질을 정량하면서 항상 이런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그냥 엑셀 시트를 넣어서 그냥 계산을 하거나 하는데 솔직히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 공부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다시 보니까 새록새록 하긴 하는데 대부분 다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내 데이터만 넣어주고 마는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다시 한번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쳐다보니까 이론이 크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냥 집어넣었을 때는 결국에는 같다 안 같다는 데이터만 나오고 그 데이터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를 받아가지고 뭐 리포트를 하거나 논문을 쓰다가 지금 보니 계산하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 엑셀 시트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F 테스트를 해가지고 F 테스트에서 그렇게 시그니피컨트하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상황이고, 만약에 이 F 테스트가 디퍼런트하게 나온다. 다시 말하면 얘가 반대로 된다. 뭐 F 테이블이 2.81이고 F 칼큘레이터이 14.47이라 그러면 이건 반대잖아요. 지금 앞에까지 설명한 거는 F 테스트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F 테스트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T 계산이랑 자유도를 다시 다른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계산이라 이런 것들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엑셀 같은 것들 찾아가지고 엑셀 시트나 프로그램들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 크게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식이 달라진다 정도까지는 알아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뭐였죠? 알려진 값 또는 인피니트하게 나오는 값과 내가 테스트한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측정한 게 맞냐 안 맞냐, 결국 그 공인된 값과 비슷하냐 안 하냐를 측정한 거고요. 두 번째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 두 개의 다른 분석기, 똑같은 샘플로 다른 기기로 분석했을 때, 아니면 뭐 환자군과 정상인과 분석해서 어떤 특정한 단백질 하나를 분석했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얘들이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비교하는 게 T-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확률적으로 실험에서 확률적으로 얘랑 같냐 다르냐를 판단하는 게 T-테스트라고 스튜던트 학생 T-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스튜던트 T-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얻은 데이터랑 공인된 데이터, 즉 인피니트하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비교한 거고, 두 번째는 공인된 게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X2가 공인됐을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측정한 거랑 다른 사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게 분석한 게 같냐 다르냐, 아니면 어떤 단백질 A의 농도가 어떤 두 그룹에서 같냐 다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F 테스트를 통해서 F 테스트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과 다르다는 거에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샘플이 두 다른 방법으로 분석이 됐을 때 두 개의 방법이 같은 결과를 얻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들은 한번 제가 잠시만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옮기려고 안 옮기죠. 자, 일단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다 집어넣었어요. 뭐 카드뮴 스펙트로미터, 카드뮴 리덕션에 대해서 쭉 다 집어넣고, 그리고 얘들은 스펙트로 포토미터로 측정을 한 거고, 빛을 쏘아가지고 뭐 들어오는 옵션을 통해서 측정을 한 거고, 얘들은 새로 만든 바이오 센서를 가지고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트를 계산을 했고요. 디퍼런트란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둘의 차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해서 쭉 내리니까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민 디퍼런스는 다시 말하면 얘들의 평균이죠. 얘들의 디퍼런스랑, 그리고 샘플 넘버는 각각 8개죠. 그죠? 그리고 T calculate를 계산을 합니다. 지금 ABS라고 적혀 있는데 얘들이에요. T 값은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ABS는 앱솔루트 절대값을 계산하는 거죠. 계산한 다음에 쭉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T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T 테이블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잠시만요. 테이블이 되었어. T 테이블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자유도가 얼마였죠?
자유도가 7이죠. 그죠? 95% 확률로 7로 봤을 때 2.365, 365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커요? T calculator가 더 크죠? T 테이블이 더 크죠? 그 말은 T 테이블이 더 크니까 difference is not 아, 얘들은 그러니까 difference is not significant.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하고 솔직히 말하면 앞분과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다시 difference를 D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각각의 케이스마다 우리가 T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스튜던트 T 값이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과 비교했을 때 내가 계산한 게 더 크면 이거는 다른 거고 두셋이 다른 거고 T calculator가 더 크면 두셋이 뭐 차이 나지 않는다. 뭐 정확하게 같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significantly 그러니까 difference is not significant 하다 안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준 모든 계산은 95%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98%가 되면 좀 더 같은 게 더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수치가 아니구나. 똑같은 데서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T 테이블 값이 높아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게 되겠죠. 낮아지는 게 되겠구나. 잠시만 다시 말하면 얘들이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들이 더 커지니까 HO로 갈 확률이 같아지는 확률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퍼센테이지를 어느 퍼센테이지 95, 98, 90, 50도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95%라고 생각을 하시면 95%를 베이스로 많은 것들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실험하거나 모든 결과에 T-테스트가 들어간 데는 이 확률은 95%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뭐 좀 스트릭트하게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다 95%를 잡고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T-테스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T-테스트는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셋이 같냐 다르냐 같다 다르다 뭐 이걸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디퍼런트가 시그니피컨트 하냐 하지 않냐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차이가 랜덤 에러로 설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말을 바꿔 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 T-테스트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셋이 그러니까 우리가 컬렉션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두 개의 셋이 같냐 다르냐 좀 더 스피시픽하게 이야기하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디퍼런스가 시그니피컨트 하냐 안 하냐 그게 기준은 95%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애들의 차이가 랜덤 에러로 설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좀 더 그냥 다른 거 다 있고 좀 귀찮다 그러면 같다 다르다 라고 생각해도 그게 무방합니다. 계산된 T 값과 T 테이블을 비교하면서 이해되셨죠? 자, 레일리 데이터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T 테스트 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자, 그래프스 테스트라는 거예요. 원래 왜 그래프스 테스트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쳐다보긴 했는데 이 그래프스라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한 2015년 전에 노벨상을 받은 유기화학자가 있습니다. 그 유기화학자 그랍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 그랍스는 아닐 테고요. 근데 어디서 나온 그랍스인지 제가 찾아보다가 중간에 다른 일에서 보긴 하긴 했는데 원래는 제가 이거 분석과학을 빨간 책으로 배울 때는 Q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Q 테스트인데 지금은 그랍스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배드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를 측정했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측정하다 보니까 아이고, 데이터를 이렇게 측정하다 보니까 뭐 이게 평균값이라 치면 이렇게 나와요. 계속 측정하다 측정하는데 갑자기 여기 나오거나 갑자기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100인데 뭐 120, 80이 나왔다. 얘들이 이 데이터를 믿어야 되나? 내가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아니면 샘플을 오래 보관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면 다른 의미로 얘들은 제외시켜도 되나? 라는 걸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얘들을 제외시켜도 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정도 있다. 이 정도 있는데, 데이터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건 그냥 제외시켜버리자. 근데 그래프 테스트에서, 테스트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는 걸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데이터 조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나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얘들 빼도 되는지 안 빼도 되는지 안 빼도 되는지 테스트할 때는 이 그래프 테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아웃라이어 이상한 점, 의심스러운 점들을 그래프 테스트를 테스트한 다음에 내가 전체적인 계산에 포함할 것인가, 이 데이터를 내가 액셉트 할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그래프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난 그냥 뭐 그래프 테스트 없이 다 그러면 모든 포인트를 그래프 테스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상관없어요. 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그래프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가 튄다. 그래서 난 넣어서 계산하겠다. 상관없어요. 근데 제외시키는 건 그래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제외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임의로 뭐 포함하는 건 임의로 포함할 수 있는데 제외시키는 건 임의로 제외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걸 임의로 제외시킬 수 없다는 거죠. 포함은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거 포함 데이터와 같이 해가지고 뭐 평균까지 올라가는 건 그거는 본인이 그거니까 상관없는데 제외시킬 때는 꼭 그래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제외시키기 바랍니다. 자, 그 AGNO3를 타이트레이션을 KCl로 타이트레이션을 하는데 타이트레이션 볼륨이 KCl 볼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얘가 좀 의심스럽게 튀었어요. 뭔가 우리가 볼륨을 잘못 쟀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래프 테스트를 통해서 뭐 볼륨을 잘못 쟀건 뭐 다른 이유에서건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 점이니 제외시키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봅시다. G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값. 그지? G는 지금 의심스러운 값이 얼마죠? 27.68이고 평균은 28.27이고 그리고 S는 0.40이다 라고 계산을 하니까 1.48이가 나와요. 근데 G 테이블은 봅시다. 관찰수가 몇 개예요? 4개죠. 하나, 둘, 셋, 넷. 자유도가 아니에요. 관찰수예요. 자유도면 3개가 되겠지만 관찰수니까 4개잖아요. 다 합해서 4개니까 1.4. 어떤 게 커요? 이게 더 크죠. calculate 한 게. calculate 한 거는 calculate에서 G calculate 시키면 이상한 애다. 제외시켜라. 테이블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거는 아웃라이어니까 제외시키면 안 돼. 포함해야 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 2분 만에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잖아요. 100.2, 100.1, 99.8, 99.7. 근데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나온 게 아웃라이어처럼 생기는 게 105.4다. 이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한 2분 안에 엑셀 시트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 다 했어요? 엑셀 시트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데이터를 넣은 거고 여기가 에버리지, 그죠? 여기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리고 얘들은 G 밸류입니다. G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이게 평균을 구할 때 이걸 5개를 다 해야 되나? 아니면 이상하게 보이는 이 아웃라이어랑 따로 해야 되나? 근데 다 포함해야 돼요. 다 포함해야 하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당연히 이상해 보이는 포인트까지 다 포함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고, 그리고 G 밸류는 다음과 나오겠죠? 지금 ABS에 2개 나누고 2개 빼고 그런 다음에 B27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나오니까 1.78이 나와요. 782. 그러면 1.67가 나오죠. 왜? 적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T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67가 관찰할 때 G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커요? G calculate이 더 크죠? G calculate이 G 테이블이 더 크니까 아웃라이어. 그래서 얘는 제외시켜야 된다.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103.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77이니까 안 되는구나. 102.2라고 해봅시다. 101. 101 같은 경우는 뺄 수가 없어요. 101 같은 경우는 왜냐면 계산하니까 1.63이 나와요. 근데 G 테이블이 1.67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G 테이블이 더 크죠. 그럴 경우는 not outlier, 이상한 점이 아니니까 포함을 시켜야 되죠.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소 자성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설명드리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학적인 계산을 쭉 하고 뭐 기울기와 절편의 불확 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시 말하면 모든 수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 엑셀 시트로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니까 그거 외에 크다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는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전 시간에 했고 지금 제가 숙제에도 똑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건 계산해 보시고, 메소드 오브 리스트 스퀘어, 최소 제곱법, 예전 말로는 최소 자승법은 제가 크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법을 사용하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죠? 지금 앞에 테이블로 가지고 사용하면, 잠시만요. 자, 일단 테이블을 이렇게 만듭니다. XY축을 만들고, 이거는 다른 얘기구나. 이 얘기 말고 얘들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이게 이 줄이 없죠. 그런 다음에 추세선을 추가하게 되면 이 두 개를 체크하게 되면 그대로 얘들이 생기게 되죠. 그죠? 얘들이 생기게 되죠. 그럼 얘들이 y equal ax 플러스 b고, 그리고 r 제곱 같은 경우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든 포인터들이 리니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MBR 제곱을 하게 되면 언론한 물질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시험 그 숙제 문제도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3.5가 나왔다고 하면 얘들을 역으로 추적할 수가 있겠죠. 이게 X가 농도고 Y가 인텐시티라고 하면 3.5를 집어넣게 되면 Y를 3.5를 집어넣게 되고 X 값을 구하게 되면 얘들은 이 미지의 물질의 농도가 되겠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새로운 건 뭐냐면
3.5 더하기 1.3462 나누기 0.6154가 되겠죠. 그러면 7.87이 나와요. 잠시만, 계산 잘못됐는데. 다시. 빼기구나. 빼기. 죄송합니다. 그러면 3.49, 3.5가 아닌데, 잠시만, 뭔가 이상한데. 맞구나. 3.5일 때 3.5 정도가 되는군요. 그러면 농도가 역으로 3.5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이 수치들을 나타내고 역으로 농도를 계산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게 농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돼요. 이렇게 보통의 경우 시그널들이 세츄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 선형 범위에 있는 것들만 사용을 해야 되고, 이게 벗어난 얘들은 다시 말하면 얘들에 나온 포인트들은 사용하면 되지 않아요. 이 범위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선형 범위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 언노운 물질도 대략적으로 녹여서 대략적으로 딜루션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쪽에 있으면 우리가 얘들은 이 수식과 우리가 나타내는 수식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선형 범위 안에서만 그 주세선을 만들어야 되고, 선형 범위 안에서의 포인트들만 가지고 주세선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언노운한 물질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면 한 두세 개를 테스트해야 되겠죠. 이 선형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해서 측정을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인텐시티가 농도에 따라서 프로포셔널하게 증가하는 걸 선형 범위라고 그러고, 세츄레이션 되기 전까지를 동적 범위라고 그래요. 다이나믹 레인지, 리니어 레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보정 확감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시간은 그냥 숙제에도 있고 하니까 이 뒷부분들을 한번 계산을 하면서 최소 제곱법을 한번 익혀보세요. 중요한 포인트고, 아마 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거나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니까 이 부분 한번 쭉, 이 차트는 다시 한번 뒤쪽에 차트는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에러바 넣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 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이걸 따라서 에러바 넣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운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뭘 배웠어요? 가우스 분포.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대칭이고, 이거는 평균, 이거의 폭은 S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고, 이걸 다시 나타내면 G 값으로 나타냈죠. G는 대략적으로 S분의 X-X 바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에 맞는 테이블이 나왔고, 테이블이 쭉 주어졌었죠. 뭐 Z 값이 나왔고, 그때 수치가 얼마 되고,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고, 자유도가 얼마 되고 하는 게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밑에 아래의 넓이가 확률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다시 말하면 가장 좋았던 얘기가 50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수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25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27에서부터 34까지의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얘들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가우스 분포는 우리가 50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 제대로 하더라도 책에 나온 건 제대로 400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400번까지 하게 되면 뭐 이러한 형태로 계속 증가하겠죠. 그죠? 증가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막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한 25 정도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뭔가 되는데 이 가우스 분포는 무한대로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무한대로 실험했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바탕으로 그 아래는 넓이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F 테스트였습니다. F 칼큘레이터는 S2의 제곱, S1의 제곱. 이게 F 테이블보다 크면 이 작으면 오케이. 오케이라는 말은 같다,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뢰 구간이 있었죠. 신뢰 구간은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의 ts 뭐 이렇게 계산이 됐잖아요. 그죠? 95%에 그리고 95% 되면 t 값이 달라지니까 이게 따라서 범위가 달라진다 그랬죠.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수치가 t 값이 늘어나니까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거 스튜던트 t. 스튜던트 t는 뭐였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죠. 여러 가지 경우에 각각의 계산하는 법을 다 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t 캘큘레이터가 t 테이블보다 작아야만 같다. 다른 말로 하면 difference is not significant. 다른 말로 하면 랜덤 에러로 설명이 가능하다. 고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다르다. different is significant. 그리고 랜덤 에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95% 확률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라고 했죠. T calculate, T table, T table, T calculate, T calculate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그래프스 계산하는 게 있었죠. 그죠? 이건 뭐 하는 데 쓰는 거라 그랬죠? 아웃라이어. 여기서 계속 있는데 한자가 이렇게 튀어 있으면 얘가 데이터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통계학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G 계산법은 S분의 의심스러운 값 아웃라이어 마이너스 X 평균 해가지고 이 T calculate 값이 어떻게 됐어요?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큰다 그랬어요? 계산한 값이 G 테이블보다 크면 버리고 작으면 못 버리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봐야 될 최소 제곱법 메소드 오브 리스트 스퀘어. 다시 말하면 포인트들을 모아서 이상적인 직선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y 이꼴 ax 플러스 b를 계산하고 r제곱이 얼마인데 이거는 보통 한 0.98 이상은 돼야 뭐 리니어하다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역으로 언노운 물질을 측정해서 얘들이 얼마의 수치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숙제에도 있으니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